안녕하세요. 리니어 리그레션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먼저 리니어 리그레션 알고리즘에 대해서 얘기하고 학습을 위한 그레디언트 디센트 그리고 머신러닝에 잘 일어날 수 있는 오버피팅과 레귤러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리그레션이라고 하면은 이 알고리즘에 먼저 데이터가 x가 주어지고 거기에 기대하는 결과값 fx 값이 주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슈퍼바이즈드 지도학습이죠. 이 fx는 함수이면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예측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함수가 되고, 여기에서는 연속 값을 예측하는 함수입니다. 리니어 리그레션은 말이 리니어라고 되어 있듯이 이 모델의 표현이 fx는 θ 0 플러스 θ 1 x 선형 함수의 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머신러닝의 알고리즘은 세 가지 컴포넌트를 갖고 있는데 모델 레프레젠테이션, 모델 표현, 이밸루에이션, 모델 평가, 그 다음에 최적화시키는 옵티미제이션이 있죠. 여기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델은 선형꼴로 되어 있는, 선형 함수꼴로 되어 있는 것이 리니어 리그레션입니다. 더 나가기 전에 데이터를 표현하는 거를 여기에 행렬로 되어 있는데요. 인풋 데이터 행렬이 x1부터 xp, x 하나의 데이터를 여러 개의 특징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각각의 열들이 데이터 한 개를 나타났는데 i번째 데이터는 x1i부터 xni까지의 n개의 특성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유니베리어트 리그레션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유니가 하나란 뜻이죠. 그래서 변수가 하나다. 특징이 하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까 행렬에서 열들이 하나의 값들만 갖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물건들이 있는데 11번가에서 파는 물건들의 가격을 가지고 쿠팡에서 해당 물건의 가격을 예측한다 라고 했을 때 인풋은 하나의 밸류, 아웃풋도 하나의 밸류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11번가에서 9,000원 하는 물건이 쿠팡에서 9,200원으로 예측한다고 할 수 있는 모델이 나올 수도 있겠죠. 우리가 데이터를 이 모델에 fit 한다고 하는데요. 맞춘다는 얘기죠. 그래서 리니어 함수에다가 우리가 관찰하는 데이터 셋들 x1부터 xn까지를 가지고 그 데이터의 결과값 y1부터 yn으로 맞출 수 있도록 우리가 함수를 f 함수를 맞춘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모델이 만들어준 모델은 선형 함수죠. 모델이 만들어지면은 새로운 인풋 x가 들어왔을 때 y를 예측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형 함수의 데이터를 맞추면은 어떤 형태가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 그래프에 있는 파란색 점들이 있을 때 이것을 선으로 맞춘다 라고 했을 때 어떤 형태가 좋을지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자, 이런 형태가 가능하겠죠. 이 선과 이 파란색 동그라미들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지만 그 차이, 저희가 오차라고 하는 이 차이를 어떻게 모델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모델을 평가하려면 모델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차이를 이렇게 이 빨간색 점들이 모델이라고 했을 때, 이 빨간색 선이 모델이라고 했을 때 모델과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의 차이를 모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만큼 차이, 여기서는 이만큼 차이, 이런 차이를 제곱을 해서 square distance, 제곱을 해서 합을 할 수 있고 그 합의 값이 최소화하도록 우리가 학습을 시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차이를 줄여가는 과정이, 그 차이를 평가하고 그 차이를 줄여가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x가 있을 때 이 모델이 만약에 제일 최적화된 오차가 제일 최소인 모델이라면은 이 모델을 가지고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프리딕터로서. 리니어 리그레션은 우리가 선형으로 나타날 수 있는, 선형으로 표현되는 함수이고 여기에는 w라는 파라미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w가 사실은 x도 여러 개의 인풋을 가질 수가 있고 특성이 여러 개일 수 있고 w도 여러 개에 맞추어서 특성값에 맞춘 파라미터. 이는 노이즈나 에러.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예측하고 싶고 우리가 관찰한 거에 맞추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스라는 또는 오차, 로스 다 같은 개념인데요. 우리가 얼마나 모델이 잘 하고 있냐. 우리가 학습 데이터를 쭉 있는데 그 데이터로 평가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우리는 이 차이를, 여기는 제곱, 이 차이의 제곱들의 합으로 오차를 표현했는데 이거를 제일 최소화할 수 있는 W를 찾는다. 이 아그민이라는 뜻은 요 뒤에 있는 시계의 값이 미니멈이 될 수 있는 그런 W, 아그를 찾는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리니어 리그레션의 그 표준적인 에러 함수, 이 에러를 모델하거나 평가하는 함수는 mean squared error입니다. 여기에 스퀘어 에러, 예측한 값과 실제 우리가 원하는 값들의 차이의 제곱들을 합하고 여기에는 예시의 트레이닝 데이터의 숫자이고 그리고 각 인풋 데이터들은 하나의 특성을 가질 수도 있지만 아까 11번가처럼 여러 개의 특징을 가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아주 간단하게 인풋이 특성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파라미터도 하나다. 라고 했다면 다시 말해서 y는 wx로 모델이 됐다고 쳤을 때 이것을 최소화하는 것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최소화할 때 우리가 주로 쓸 수 있는 함수가 편미분이죠. 편미분. 자, 그래서 W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W를 얼마만큼 해야지 이게 최소화할 것인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W를 얼마나 변화시킬지, 델타 W죠. W를
이걸 최소화시키려면은 W를 얼마나 해야 될지를 계산하기 위해서 W로 편미분을 합니다. 자, 그럼 전체를 W로 편미분을 하면 뭐가 남죠? 마이너스 XI가 남죠. 그래서 마이너스 XI 곱하기 Y 마이너스 WXI, 여기는 제곱이니까 2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미분을 하고, 자, 어떤 것을 최소화하려면은 미분을 해서 0으로 둔다. 자, 우리가 어떤 함수에서 미분을 뭐 간단하게 우리 그림을 2차 함수로 봤을 때 2차 함수의 꼴들이 이렇게 생기거나 또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최소화할 때는 이 미분 값이 0이죠. 미분 값이 0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W로 미분한 다음에, 자, 얼마만 어떻게 W를 변환시켜야 될지를 구하기 위해서 W로 미분하고 set to 0, 이 미분한 것을 0으로 한다. 기울기가 0인 거죠. 여기서 기울기가 0인 점이 최소인 것처럼 미분은 기울기를 구했잖아요. 기울기를 0으로 한다. 이것을 0으로 놓으면은 식이 이제 2가 디스트리뷰션 돼서 2 xiyi 마이너스 2 wxi xi 곱하기 xi는 xi의 제곱이고, 이 부분을 오른쪽으로 옮기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값은 w를 구하는 거잖아요. 제일 좋은 w를 구하는 거, 파라미터 값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w만 남기고 이 부분을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은 식이 나오죠. w는 xi, yi의 합을 xi의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직접적으로 이걸 최소화하는 w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 경우는 변수가 하나일 때 이렇게 쉽게 w가, 다시 말해서 모델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변수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죠. 우리가 쿠팡 가격을 예측하는데 하나의 사이트가 아니라 같은 물건을 파는 다른 여러 개의 사이트, 뭐 G마켓 11가 11번가 이런데 또 다른 사이트가 있을 수 있죠. 구매할 수 있는 곳이. 통해서 찾는다. 그러면은 변수가 하나, 둘, x1, x2가 인풋 변수가 될 수 있죠. 하나는 뭐 11번가 하나는 G마켓에서 파는 가격들을 나타내고, 이 두 개를 통해서 우리가 쿠팡 가격을 예측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는 어떤 교육의 기간과 내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사실 이거는 인풋의 데이터 변수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의 변수로 하나를 예측하는 그러한 경우고,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1차원으로 1차 선형함수로 표현했지만, 우리가 지금은 인풋이 하나인 걸로 되어 있지만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원래 이 함수 꼴 W0, W1X 이런 형태에서 선형함수 꼴이죠. 이게 여기다가 X의 제곱, 인풋이 하나이지만 X의 제곱꼴을 통해서 식을 좀 더 복잡하게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더 좋은 형태의 함수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에 더 근접해질 수 있다면 우리가 더 문제를, 또 모델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렇게 되면은 이 폴리노미얼 다항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리니어지만 non-리니어한 베이시스, 형식은 좀 더 복잡하게 갈 수 있다. 폴리노미얼 함수에서 차원수를 1차가 아니라 2차, 3, 지수가 1, 2, 3 이렇게 더 많은 지수, 높은 지수 값을 가질 수도 있고, 이런 가우시안 형태의 함수를 우리가 집어넣을 수도 있고, 시그모이드 함수, 로그 함수, 다른 여러 가지 사인, 코사인 함수,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함수들을 조합을 시켜서 사실은 선형 모델이지만 더 복잡하게도 만들 수가 있어요. any function. 이렇게. 그리고 거기에 대한 파라미터들을 우리가 추정을 해야 되는 거죠. 해당 식이 복잡해지면은 이 해당하는 파라미터들, W들이 늘잖아요. 이 W들을 잘 저희가 추정을 해야겠죠. 자,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나옵니다.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지금 현재 이 함수, 코스트 함수예요. 이거는 비용 함수를 최소화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에는 최소화할 수 있는 값을 그냥 W로 편미분해서 직접적으로 계산했지만 이렇게 다항식이 되고 베이시스 함수들이 복잡해지면서 그냥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직접적으로 풀 수 있는 풀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 대신에 이 마찬가지로 W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되 first bet를 편미분을 하되 이 코스트가 점차적으로 줄어가는 방향으로 W를 조금씩 바꿔간다. 아까는 W를 직접 식으로 구했지만 식이 전체적인 코스트 함수가 복잡해지니까 이 코스트가 또는 비용이나 로스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조금씩 변경시켜가는 알고리즘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이에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많은 알고리즘, 딥러닝이나 다양한 머신러닝에 사용되고 있고 대체적으로 좋은 결과를 주기에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그레디언트 디스는 컨벡스 문제, 그러니까 비용의 함수의 꼴이 컨벡스인 경우, non 컨벡스인 경우가 다른데, 컨벡스라는 거는 이 함수 꼴이 이렇게 생겨서 이런 형태는 컨벡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의 점을 연결했을 때 어떤 점은 중간에 다른 선과 거쳐가기 때문에 거쳐서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컨벡스 함수가 아니죠. 볼록하게 되어 있는 컨벡스인 경우는 이런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통해서 늘 옵티멀한 경우를 찾을 수가 있지만 이렇게 볼록하게 되어 있지 않고 굴곡이 있는 non 컨벡스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로컬 옵티마에 스톡되어 있어서 여기 더 나가지 못하고 여기가 더 좋은 점인데 여기에 멈춰서 로컬 옵티마에 계속적으로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여러 가지 기법이 나오면서 그래도 좋은 결과들을 만들 수 있기에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에요.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는 데이터를 사용하는 측면에 대해서만 얘기를 합니다. 그거 외에도 조금 더 다양한 그레디언트 디센트 기법, 어떻게 움직이는지, W 값을 움직인다는 건 W 값들의 변화입니다. 온라인
프로세싱의 경우는 하나의 데이터로 전체적으로 W를 업데이트하고 또 하나의 데이터를 랜덤하게 추출해서 업데이트하고 이런 작업을 계속하는 게 온라인 프로세싱 또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부르고요. 배치는 우리가 1000개의 데이터가 있으면 1000개의 데이터를 다 한꺼번에 써요. 한꺼번에 써서 W의 미분을 구하고 그 W로 W의 차이를 가지고 W를 변경시키는 작업을 하고, 미니 배치의 경우에는 만약 1000개 있다면 20개씩 나눠서 배치로 나눠서 그럼 20개 곱하기 100개 100개의 미니 배치가 되는 거죠. 하나는 20개씩 되는, 사이즈는 20개 되는 이런 형태로 서브셋을 가지고 계산을 하고 또 다른 서브셋으로 또 계산을 하고 해서 점차적으로 서브셋에 따라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서 W를 변경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리니어 리그레션에 적용시킬 때 이 y 함수는 아까 보듯이 복잡한 폴리노미얼이 될 수도 있고 복잡한 지수함수일 수도 있고 로그 함수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자, 그래서 y로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로스 함수가 y 마이너스 y 예측한 것의 제곱의 합이죠. 스퀘어드 에러의 합입니다. 민 스퀘어드 에러 같은 경우 여기다가 n분의 1을 더할 수도 있죠. 여기서 이제 스퀘어드 에러, 민 스퀘어드 에러나 스퀘어드 에러를 쓰는데 y hat은 요꼴을 취하기에 이렇게 대입을 해서 각 xi의 지금 i번째 데이터죠. i번째 데이터에 하나 이상의 특성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각 특성에 따라서 결과값을 현재의 W를 통한 결과값을 Y의 예측값을 만든다. 이 W 예를 들자면은 W W0 플러스 W1 로그 X1 플러스 W2 시그마 X2 이런 형태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n개의 데이터가 있고 여기에 말했듯이 k 플러스 1개의 특징값 k 플러스 1이라는 거는 0번째를 하나 더 더하고 이게 k개 여기가 2개니까 2 플러스 0번째까지 앞에서 k 플러스 1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것을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하려면은 먼저 W를 기준으로 W를 변경시켜야 되니까 W로 편미분을 해야 된다 그랬죠. W로 편미분. 자, 이 식을 W로 편미분한다. 그러면은 요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요거를 W로 편미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각각의 W가 아까 제가 보여드린 예는 W가 W0, W1, W2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각각 W에 대해서 만약에 W1에 대해서 편미분 한다. 그 다음에 W2에 대해서 편미분 한다. W1에 대해서 편미분 하면은 W1을 얼마나 움직여야 될지, W2로 편미분하는 경우에는 W2를 얼마나 움직여야 될지 그걸 계산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요 식을 이거를 W1으로 예를 들어서 편미분하면은 W1으로 편미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해당하는 요 것이 들어오고 여기에서 이게 사실 W0 플러스 W1의 아까 로그 X1
플러스 W2에 뭐가 있었죠? 우리가 뭘 예시를 했었죠? 시그마 x2라고 한다면은 이거를 W1으로 미분하면은 뭐가 남죠? 요 부분만 남죠. W네 하고 요건 다 없어지니까 W1으로 판매하면 요거만 남죠. 자, 그래서 요거를 W1으로 하면 요 해당하는 요것만 남고, 만약에 W1이 아니라 W2로 편미분하면은 요거 해당하는 요거만 남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됐어요. 자, 요거를 W1으로 미분하면 여기가 남고, W2로 편미분하면 해당하는 이 파이 함수가 남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요. 이거는 예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학습은 맨 처음에는 W를 0으로 이니셜라이즈, 초기화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랜덤 0부터 뭐 0.5 사이의 값으로 랜덤하게 초기화를 시키고, 어느 정도 수렴될 때까지, 자, 일단 초기 예측값을 구한다. 각각 데이터에 대해서, 데이터가 100개면은 100개의 데이터에 대한 예측값을 쭉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W들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W0 플러스 로그 X, W1 로그 X, W2 시그마 X, 이런 형태로 여러 개의 W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편미분한 거를 가지고 W를 얼마나 바꿀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값을 G라고 하자. 이게 G라는 거는 W0를 얼마나 바꿀지, W1을 얼마나 바꿀지, W2를 얼마나 바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벡터예요. 그래서 W를 전체적으로 원래 있던 W0, W1, W2를 요 G에 맞춰서 이 델타 얼마나 바꿔야 될지를 이 그레디언트를 계산한 거, 요게 D0, DW0, DJTW0고, 이게 DJTW1, DJTW1의 2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W를 요 델타만큼 조금씩 변경시킨다. 근데 여기에 람다가 하나 들어갔어요. 이걸 러닝 레이트라고 하죠. 학습율. 그래서 얼마나 많이 변경할지. 어떤 경우에는 러닝 레이트가 크면은 성큼성큼 W를 바꾸는 거고, 러닝 레이트가 작으면 살금살금 W를 바꾸는 거죠. 자, 그래서 이 W를 조금씩 변경을 시킨데, 아까 말씀드렸지 컨벡스인 경우, 이렇게 볼록 함수인 경우는 이 W를 조금씩 옮겨가서 내가 원하는 미니멈으로 달 수가 있어요. 조금씩 변경을 시키더라도. 그런데 이렇게 굴곡이 있는 non convex인 경우에는 다른 글로벌 옵티말이 아니라 로컬 옵티말로 갈 수도 있다. 컨벡스인 경우에는 guaranteed 됐다. 이거를 이제 그 증명을 통해서도 저희가 보여줄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여기까지 저희가 알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버피팅이라는 얘기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파란색이, 여기 파란색 동그라미들이 보여주는 게 에러예요. 그리고 학습에서의 에러고, 그 다음에 빨간색 동그라미는 테스트. 실제 데이터를 학습할 때는 에러가 쭉 주는데,
이 데이터를 사용하여서 새로이 예측을 할 때는 이 에러가 클 수 있다. 근데 여기에 M은 이 모델의 복잡도예요. 모델의 복잡도가 0, 1, 2, 3. 적을 때는 둘 다 학습할 때 에러도 줄고 테스트할 때도 에러를 주는데, 이 모델의 복잡도가 커지면서 갑자기 이 테스트할 때 에러가 굉장히 커지는 경우가 있다. 모델의 복잡도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여기 예를 들어서 폴리노미얼 함수로 1차원일 때는 뭐 W0 플러스 W1X, 근데 2차원일 때는 W0 플러스 W1X 플러스 W2X의 제곱, 3차원은 여기에다가 W3X의 3승 쭉쭉쭉 가서 여기는 W9의 X의 9승까지, 이 9승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복잡해지면서 모델이 복잡해지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오버하게 그 복잡한 모델을 쫓아가자고 하니 원래의 의도만큼 잘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델이 아까 W9X의 9승 여기 쭉 있는데 이렇게 복잡한 모델이 되니까 이 W들 값이 어떻게 돼요? 모델이 복잡하지 않은 심플한 경우에는 W 값들이 상대적으로 적은데 무승이 되면서 여기 앞에는 W0 플러스 W1X1 플러스 W2X의 제곱 플러스 W3의 X의 3승 플러스 W4의 X의 4승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수값, 파라미터 값들이 어떻게 돼요? 만, 10만, 1000만, 100만 엄청 큰 숫자들이 여기 나타나게 되죠. 여기는 100만이 넘는 숫자가 됩니다. 파라미터의 숫자가. 그래서 9차원의 폴리노미얼인 경우가 있을 때 이 파란색 동그라미들을 맞추기 위해서 지글지글지글지글하는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함수 꼴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좋으냐? 우리는 좀 더 심플하게 오히려 예측할 때,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와서 예측할 때는 오히려 지금 현재 있는 데이터만 잘 맞추지 미래에 있는 데이터는 잘 못 맞출 수도 있는 거죠. 새로운 데이터에도 잘 성능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 경우를 오버피트, 지금 현재의 데이터에 너무 핏되어 있다. 그래서 이 큰 웨이트 값, 큰 파라미터 값 또는 큰 코에피션트를 좀 줄이기 위해서 그 파라미터 값이 크게 되면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비용 함수에 아예 절대적으로 이 값들이 커지지 못하도록 하는 추가적인 항을 만들게 돼요. 이거를 regularizations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W 값들의 제곱, 이거는 W1의 제곱, W0의 제곱 플러스 W2의 제곱, 이거를 나타내거든요. 이 값이 너무 크면 전체적으로 코스트에 비용 함수에 영향을 많이 미쳐서 이 값들이 잘 커지지 못하게 눌러주는 역할을 해요. 이 항을 추가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 레귤러라이즈를 한 결과를 보면은 우리 예측 함수가 좀 부드럽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게 빨간색, 우리가 원하는 게 파란색, 예측한 게 빨간색이라면은 지글지글한 일일이 이걸 맞춰서 이렇게 되는 함수보다 오히려 나을 수 있다.
라는 거죠. 심플한 결과가. 근데 이거를 레귤러라이즈를 너무 해서 W 값들을 거의 0으로 만들었다. 그러면은 W0도 0이고 W1도 0이고 W2도 0이고 다 0이면 어떻게 되죠? Y는 0 곱하기 X1, 0 곱하기 0 플러스 0 곱하기 X1, 0 곱하기 X2, 0 곱하기 X3 쭉 0만 곱하니까 뭐가 돼요? Y는 0이죠. 0만 다 있으니까. Y는 0은 뭐죠, 여러분? 그냥 X축이죠. 그냥 쭉 선이에요. 너무 레귤러라이즈를 많이 해서 W 값들이 커지지 못하게 하는 경우는 오버 레귤러라이즈 될 수도 있어서 적절한 레귤러라이제이션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 레귤러라이즈한 항을 포함한 그레디언트 디센트, 다시 말해서 W에 대한 편미분은 조금 달라지겠죠. 원래 여기에서 말씀드렸죠. 이거는 W들의 제곱 합이라고 했죠. 이거를 W로 편미분하게 되면은 이 항이 하나 더 들어가게 됩니다. 앞에 있던 거에 이 항이 더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레디언트가 조금 달라지고 그로 인해서 W가 너무 커지는 것들을 막아주는 형태가 됩니다. 서머리로 전체 강의 내용을 요약하면은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에 하나의 변수가 있는 유니베리어트, 그다음에 멀티베리어트를 얘기했고요. 리니어 리그레션도 베이스 함수에 따라서 복잡해질 수 있다. 그리고 너무 복잡해지면은 어떤 오버피팅 문제가 있고 오버피팅을 막기 위해서 레귤러라이제이션을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의 유닉 베리어트인 경우는 직접적으로 W를 구할 수도 있지만 함수꼴이 모델이 복잡해지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쓴다. 그리고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핵심은 뭐였죠? 이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dw, d 에러, 전체 에러 함수를 w로 구분한다. 또는 wi로. w가 여러 개일 때는. 그래서 각각의 w를 얼마만큼 움직여야 되는지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